네, 대박친구 1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아나운서 박혜연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우리 시장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1%대 강세 나타내면서 3,120선에 마무리를 했고요. 코스닥 시장도 역시나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죠. 967선에서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의 수급 상황을 좀 눈여겨볼 만했죠. 장 초반에만 해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포지션을 취했고 개인만이 홀로 좀 매수하는 분위기를 나타냈었는데요. 장 후반에 들어서면서 오후에 들어서면서 반대의 흐름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로 태세 전환을 하면서 각각 1,900억 원 이상 그리고 기관은 2,300억 원 이상 좀 사들이는 모습, 개인은 출회 물량을 좀 내놓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개인만이 홀로 시장 상승을 견인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여전히 변동성 장세 그리고 종목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점검 그리고 종목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박친구 1부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 열심히 정확한 정보들 많이 좀 챙겨가시기를 바랄게요. 자, 저희 참여 방법 안내부터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2가지 채널로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일단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가는 QR코드를 휴대폰을 이렇게 갖다 대시면요. 카메라를 갖다 대면 링크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링크를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2021번을 입력하시면 실시간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문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1899-0294번으로 붉은 기둥을 입력하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하실 분들은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주식 범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틀 뒤에 봤는데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저도 오랜만에 좀 나온 느낌이 좀 드네요. 그렇죠. 네, 오늘 시장 분위기 그래도 좋습니다. 네, 오늘 좀 항상 올 때마다 이제 시장이 올라서 또 뭐 내심 기분 좋게 계속 좀 출연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저번 주에 좀 봤던 부분이 이제 공매도 이슈가 이제 많이 나와서 시장이 좀 불안했던 모습은 있었는데 또 이번 주에는 그런 이슈가 좀 사라지면서 또 미국의 이제 게임스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가라앉다 보니까 또 금주는 매우 좋게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월, 화, 수 상승, 어제 잠깐 조정, 그리고 오늘 다시 반등이 나와서 2주 전에 그 우려했던 그런 모습을 조금 만회했던 그런 한 주간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주고요. 또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설 이제 들어가는 부분 연휴가 있는데 또 미국 시장이 지금 계속 랠리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신고가를 또 돌파하고 있다 보니까 또 요번 좀 1월 말, 2월 초에 또 좀 조정을 걷고 나서 다시 준비 후에 재차 랠리가 이제 갈 것 같으니까요. 또 주식 또 이제 다시 또 집중하는 시기 왔을 때 좀 더 집중하셔가지고 또 큰 또 수익률을 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오실 때마다 진짜 빨간불이 켜져 있는 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떤 좋은 기운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나 매일 또 출연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욕심을 좀 나긴 하는데 네. 일단 뭐 시장이 그래도 회복됐다는 거에 매우 만족이 되고요. 그리고 또 특공 대장으로서 또 많은 분들의 이제 특공 이제 어떻게 보면 구조 전략들을 제가 또 구출해 주면서 또 많은 또 전략들을 공유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좀 요즘 방송이 재밌게 또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매일 나오시면 저는 좋기는 한데요. 또 저는 주미남 선생님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주미남 전문가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함께 하시죠. 네, 같이 한번 기회가 된다 그러면 한번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2가지 채널 동시에 저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가는 QR코드예요. 휴대폰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면 참여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에 참여 코드 2021번 입력하시면 바로 실시간 소통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문자는 1899-0294번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들어서면서 굵직한 좀 이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장 좀 봐야 할 것이 아무래도 셀트리온이 아닐까 싶어요. 셀트리온. 국내 1호 코로나19 치료제 물론 조건부 허가이긴 했지만 나왔습니다. 이 부분 하고요. 또 호실적들이 나왔더라고요. 인시소프트도 그렇고 한샘도 그렇고 굵직한 또 이슈들도 있었고 현대중공업 그룹도 있고 전반적으로 되게 좋은 이슈들이 많으니까 시장 분위기가 다음 주도 좀 좋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게 되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너무 제가 다 얘기했나요? 아니요. 네, 일단은 실적 자체가 뭐 대기업들이 다 호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뭐 전에 뭐 저번 주에 삼성전자라든지 또
셀트리온도 그렇고 삼성 바이오직스,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이 LG전자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이제 기대 이상의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부분이 다 충족이 되고 있습니다. 유동성도 큰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또 대기업들의 실적. 19년도, 18년도에 그 무역 분쟁 이슈로서 뭐 대한민국 대기업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수출 기업들이 어려웠던 부분이 점차 이제 20년도 하반기부터 많이 좀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 흐름도로 계속 간다 그러면 올해 또 코로나 회복기에 들어서 좀 더 이제 실적 기대감이 또 이제 코스피 3,200을 넘어서 3,500으로 갈 수 있는 기대감을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일단 이제 해외 지수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S&P 500이라든지 또 이제 나스닥 이렇게 해외 지수의 가장 이제 뉴욕 증시에서 가장 우리 대한민국 투자자분들이 많이 참고를 하는 이제 뉴욕 증시인데요. 일단 어제 그러니까 오늘 새벽 날짜로 기준으로 해서 다 이제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을 했고, 이제 다우존스만 신고가를 조금 앞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금요일 날 또 저녁 시간 넘어가는 시간, 새벽 시간에 또 한번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 다우존스도 이제 신고가가 다시, 그러니까 3대 지수가 다 돌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대한민국 이제 코스피 지수로 본다 했을 때는 결국 저점이 한번 3,000포인트가 한번 깨지면서 저번 주 금요일로 마감이 됐는데, 요번 주 이제 빠르게 올라오면서 좀 회복이 됐다라는 거죠. 아직 전고점 부분, 아직 뉴욕 증시라든지 다른 해외 지수에 비해서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으나 다음 주 이제 월, 화, 수 부분에서 큰 악재가 없다 그러면 한 번 정도 전 고점 부근까지도 그러니까 3,200포인트 부근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는데, 일단 지금 차트적으로 흐름에서는 오히려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현대차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LG화학 오늘 차트들이 매우 좀 또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가장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대형주들도 좀 약간 사이클이 좀 도는 것 같아요. 결국 그 삼성전자가 한번 1월 초까지 강한 랠리가 보여줬다 그러고, 또 1월 말 정도에는 이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가 좀 흐름 보여주고, 또 2월 달 들어와서는 뭐 자동차도 있었겠지만 또 LG화학이라든지 또 새로운 이슈가 또 다시 살아나는 화학 업종이라든지 이런 업종이 또 올라가면서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겠고요. 오늘 뭐 증시의 또 반등 포인트로 본다 그러면 또 새롭게 소외됐던 업종들이 조금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한번 본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정치 또 대권 후보 주자의 관련주들이 한번 반등이 나왔고, 최근에 이렇게 대기업들도 한 번씩 도는 것 같아요. 삼성그룹주들이 출발하고, 그리고 현대그룹주, 뭐 롯데그룹주, 근데 최근에는 LG그룹주도 떴고, 효성그룹주들이 요즘에 또 강세가 나고 있고, 아직 안 올라가 뭐 롯데라든지 뭐 하나라든지 또 그런 대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 그룹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학 업종도 최근에 LG화학이라든지 롯데케미칼이라든지 효성화학이라든지 캐피케미칼, 작년에 부각받지 않았던 업종들이거든요. 작년에 소외됐던 업종들이 하나둘씩 올라오고 있고, 그 로봇 관련주들도 작년에 엄청 약세였는데 올해 이제 새롭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오늘 또 이슈가 됐던 게 이제 풍력 관련주들, 신한에다가 이제 48조의 투자가 나온다면서 풍력 관련주들도 차트 한번 본다 그러면 뭐 동구 SNC라든지 최근 올라가기 전 주가를 본다 그러면 바닥, 최근에 조정이 되게 컸었어요. 근데 바닥을 찍고 나서 오늘 한번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시세 흐름은 안 갔던 종목들이 한번 올라가는 흐름인 것 같고, 그리고 그동안 작년에 약했던 업종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2월 또 3월 전략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잘 가고 있는 뭐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물론 대기업들도 좋지만, 많이 올라간 테마들도 좋지만, 작년에 안 올라간 종목들이 업종들이거나 아니면 최근에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한 번 정도 올라오는 그런 업종들을 아마 2월 달에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월 달에 제가 조금 탑픽으로 보는 업종들은 역시 중국 관련주들 이렇게 뭐 소비주라든지 게임주라든지 엔터주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을 좀 주의 깊게,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이런 업종들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물론 바이든 이슈로 간 건 아니지만 풍력이 어떻게 보면 친환경 테마의 또 중심 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공약이 되어 있고, 대한민국 신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풍력 발전에 어떻게 보면 조성을 한다는 이런 이슈 때문에 풍력 관련주들이 좀 중복 테마로 또 2월 달에 한번 반등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바이든 관련주들도 한번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다. 태양광, 풍력, 그리고 수소 관련주들도. 그리고 역시 반도체 빅사이클, 최근 흐름은 좋지 않아요. 반도체 삼성전자를 필두로 많은 반도체 업종들이 아직은 조금 약간 조정이 지금 한 2주 정도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업종들은 단기간에 올라가기보다는 올해 대한민국 연말까지 빅사이클이 반도체 업종에서 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들도 좀 미리미리 좀 조정을 받을 때 미리 선침해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간 종목들이 아니고 바닥에서 올라간 그런 자료를 제가 관련주를 또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드렸던 자료인데 예. 오늘은 또 이제 다음 주 이제 또 연휴 들어가기 앞서서 총정리, 여태까지 좀 안 올라갔던 그런 테마지 자료집을 오늘 또 소통방에 또 참가하신 분들은 제가 방송이 끝나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전에 종합 선물 세트 준비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또 내일도 주말인데 예.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또 다음 주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자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봐야 할 업종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반도체이기도 합니다. 반도체 꼭 또 정리를 해보셔야 되니까 그런 네. 자료와 함께 네. 또 춘절 앞두고 중국 소비주 눈여겨보시라 계속해서 또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거기에다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시장에서 놓칠 수 없는 그런 거죠. 뭐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게 예. 아마 올해 또 내년 엄청난 화두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 지금 뭐 현대차에서도 내연기관 이제 엔진 안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그쵸. 했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결국 이제 오는 트렌드야. 이 산업 친환경은 풍력이든 수소든 결국 모든 정권, 전 세계가 바라보고 있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종목들을 어떤 업종이 있는지 알고 가는 게 주식하시는 분들이라면 준비가 돼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친환경 관련주, 바이든 정책 수혜주로서 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또 나온 게 문재인 대통령이 2030년까지 지금 또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좀 도약을 하겠다. 아까 네, 말씀하신 맞습니다. 네. 48조 원 투자하겠다. 48조. 이런 네. 우리나라에서 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요. 또 눈여겨볼 만한 그런 업종이고 종목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는 거니까요. 이 자료집이 정말 중요한 자료집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시장의 트렌드를 한눈에 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목군들을 한눈 안에 정리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 뭐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 합치면 뭐 2,000개가 넘어가는데 다 언제 예, 봅니까? 다 이거 어떤 기업이 예. 무슨 기업인지도 이렇게 초보분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이 업종에는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만 계신다 그러시면 다른 분들보다는 한 발 앞서서 주식을 투자하고 계시는 거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쪽집게 자료를 준비를 해주셨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쪽집게,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쪽집게네요. 네. 이번 주말에 열심히 또 공부를 같이 해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개인 투자자분들, 주린이분들 모두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 자료를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요. 저희 화면에 계속해서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를 켜신 다음에요. 이 QR코드에다 갖다 대시면 그러면 바로 참여 코드 링크가 나옵니다. 2021번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오늘 드릴 자료집이 바로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반도체, 바이든, 중국 소비주.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놓쳐서는 안 될 그런 업종, 테마, 트렌드에 관련해서 시장 흐름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종목 정리도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료집까지 받으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또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희 실시간 소통방 들어오시려면요. 휴대폰 카메라를 켜신 다음에 지금 QR코드에다가 가져다 대시면요. 참여 링크가 뜨실 겁니다. 링크를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2021번을 입력하시면 실시간 소통방으로 바로 좀 입장을 하실 수 있고요. 또 여기서 자료집도 저희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번호 1899-0294번으로 붉은 기둥 입력하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요. 그러면 또 참여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영상 보고 와서 종목 구출 도와드릴게요.
네, 문자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종목 구출을 또 해드려봐야 할 시간인데 많은 분들이 자료집이 궁금하셨나 봐요. 지금 문자를 네. 보면은 붉은 기둥 범선생 자료집 계속해서 문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계시는데요. 예. 자, 이 중에서 종목 구출 먼저 좀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종목은요, SK케미칼이고요. 매수가가 46만 원이라고 하십니다. 비중이 40%라고 하시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뭐 반도체 또 소재라는 이제 섹터에 들어가 있는 SK그룹 안에서 또 핵심 분야이면서도 또 대한민국 또 코스피 안에서도 매우 좋은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흐름으로 본다 했을 때 기업의 실적은 계속 우상향 패턴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월봉에서 흐름을 본다 그러면 역사적인 이제 신고가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분할 상장이 돼가지고 바닥에서 이제 쭉 내려왔다가 19년도 이제 하반기부터 조금씩 올라가면서 20년도에 가장 임팩트가 좋았고, 그리고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결국 실적 이슈도 있지만 뭐 SK 관련주들 테마로 많이 SK 바이오팜 올라갔을 때 한번 엮여서 올라갔고, 또 SK 또 그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이슈가 또 엮이면서 또 한번 올라갔는데, 일단은 산술적으로 가치적으로 봤을 때는 저평가는 아니에요. 저평가는 아닌데 SK그룹 안에서, 그리고 반도체 산업 안에서 소재 쪽에서는 SK케미칼을 대체할 수 있는 종목들은 많지 않다. 그럼 독점력이 있는 회사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 기업은 중장기적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를 지금 유동성 장세에서는 표현이 되고 있는 건데, 결국 이 종목의 고점 라인대가 어디냐면, 물론 최근에 한번 피크를 찍긴 했지만 결국 2020년 8월 달에 46만 원 부근에서 한번 올라갔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 달에 한번 또 피크 찍었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121선을 지지를 받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 계속 이제 46만 원 이런 부근에서 한번 돌파하려다 밀리고 돌파하려다 밀리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월봉에서도 지금 거의 34만 원 지지를 받고 계속 이게 우상향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충분히 46만 원 돌파가 된다 그러면 50만 원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인데, 왜? 독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차트의 기업 산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EPS 기준으로 지금 적정 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올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1,000억대, 퍼가 한 8배, 18배 정도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3,400억대 영업이익 때 나오면서 이제 22배 정도면 지금 LG화학이라든지 뭐 좀 배터리 회사들은 퍼가 다 100이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매우 저평가다. 그걸 말씀드리겠고, 이 업종 계속 홀딩하셔가지고 목표 주가는 50만 원. 이상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다음 구조 종목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어쨌든 종목 선택을 그래도 잘 하셨다. 네,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살짝 고점이긴 한데 좀 지루한 부분이 있지만 기다리시면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려요. 네,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또 넘어가 볼게요. 실시간 소통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살고 싶다 님이시네요. 안녕하세요. 박셀바이오고요. 지금 들어가신 가격은 22만 9,223원입니다. 비중이 34%인데 지금 손실이 거의 600만 원 이상 나고 계신가 봐요.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냐고. 이 정도면 일단 좀 많이 떨어지시네요. 마음이 좀 아프긴 합니다. 일단은 뭐 비중이 좀 크게 들어가셔서 좀 손실 금액도 같이 큰 부분도 있는데, 일단 소외 업종이에요. 어떻게 보면 박셀바이오뿐만 아니라 제약 업종들이 최근 들에 이슈가 많이 소멸이 되면서 코로나 이슈도 좀 약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21선을 지지했던 그런 잘 나갔던 종목들도 21선 이탈하고 61선 이탈하고 121선까지, 그러니까 차트의 정배열을 다 깨면서 요즘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많이 깨져가고 있는데, 박셀바이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 상장을 해서 지금 바닥에서부터 30배 정도까지 20배 넘게 올라간 종목이에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지금 코스피 안에서 뭐가 있죠? 신풍제약이 있습니다. 신풍제약 주가를 본다 그러면 최근 조정이 되게 121선 이탈되면서 좀 떨어지고 있는 흐름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박셀바이오는 테마, 그러니까 이거는 실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결국 코로나 이슈와 그리고 임상 이슈를 같이 가면서 가는 회사인데, 그 재료가 계속 안 나온다 그러면 계속 우하향 패턴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월봉상에서는요, 지금 여기 지금 5월선인데 10만 원 부근대가 지금 지지가 지금 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61선
이게 일봉상 61선이 만약에 이탈된다 그러면 10만 원까지도 한번 열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서 추가 매수는 지금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10만 원, 10만 원보다는 좀 더 높은 가격대가 될 것 같아요. 11만 5천 원, 11만 5천 원이 깨진다 그러면 일단 비중을 지금보다 좀 더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놓고 조금만 줄여놓고 그리고 좀 더 기다리신 다음에 좀 한 2개월, 3개월 거치고 다시 한번 우상향 패턴이 잡힐 때 그때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어려운 구간을 들어가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다음 구조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박셀바이오까지 알아봤고요. 지금 뭐 실시간 소통방도 그렇고요. 문자방도 그렇고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범선생 자료집, 붉은 기둥 뭐 계속해서 지금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지금 자료집이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안내를 해드리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네, 일단 뭐 자료집은 이제 소통방으로 와야지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종목들을 우리가 고점에서 공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기아차, 뭐 삼성전자, LG화학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굳이 우리가 종목은 비싸게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주식은 결국 사이클로 도는 거고 안 올라갔던 소외 업종들이 올라가는 게 이제 주식의 트렌드인 건데 결국 그런 업종들을 좀 봐야 되는 부분, 안 올라가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그게 지금 오늘 같은 뭐 풍력주라든지 또 바이든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중국 소비주들은 바닥에서 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떨어지더라도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종목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고점에서 최근에 이제 꺾여가는 뭐 어저께 같은 부분은 또 건설, 주택 그쵸. 공급이 되는 그러니까 소문에서 우리가 주식을 사가지고 뉴스에 따라 들어가면 손실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뭐 떨어졌던 종목들 잠깐 본다 그러면 차트 본다 그러면 뭐 대형주들 뭐 GS건설이라든지 뭐 대우건설이라든지 뭐 HDC, 현대산업개발 그러면 지금 공급 건설업종 그런 회사들이 대형주들이 밑에서 올라가고 있다가 어저께 주택 공급이 된다 그런 계획이 딱 발표가 되고 나서 그 이슈 받고 또 어제도 떨어졌고 오늘도 떨어졌단 말이죠. 그 다음 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결국 고점에서 호지에 들어가면 주식이 성공할 가능성도 있지만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 있을 때는 최대한 종목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호재가 같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처럼 뭐 풍력 관련주들도 오늘 호재가 나온다 떨어지지 않잖아요. 호재가 나오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호재가 나오니까 바닥에 있을 때 호재가 어떻게 보면 이슈가 높인다 그러면 좀 더 시너지가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자료집을 드리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지금도 실시간 소통방에 자료집 다 주시는 건가요? 정말 주시는 거예요? 이런 글들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저희 방송 끝나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반도체, 바이든, 중국 소비주까지 좀 정리해서 자료집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좀 같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QR코드 화면으로 계속 나갈 테니까요. 지금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QR코드 갖다 대시고 참여코드 2021번 입력하시고 실시간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요. 저희 종목 구출 그리고 자료집까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종목 구출 바로 다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시간 소통방입니다. 범 선생님 손해가 너무 커서 걱정입니다. 종목은 파워로직스고요. 매수가가 1,300원, 비중은 40%입니다. 홀딩해도 될까요? 비중이 그래도 꽤 높으시네요, 이분도. 네, 예. 일단은 뭐 그래도 뭐 요즘 변동성에 비해서는 뭐 좀 그렇게 큰 손실은 폭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예. 뭐 한 6% 정도의 6, 7% 정도 구간이기 때문에 워낙 아직은 크신 희망이 분들이 있다. 많아서요. 예, 희망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결국 이제 파워로직스는 이제 두 가지의 이제 이슈가 붙는 회사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스마트폰 이제 카메라라든지 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 그런 걸 이제 만드는 회사고요. 두 번째로 좀 최근에 이슈가 붙는 거는 폐 배터리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그 배터리 안에서도 폐 배터리를 활용하면서 또 새로운 사업부가 좀 형성이 될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을 불면서 이제 바닥에서 올라간 차트인데 파워로직스의 차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변동성이 어떻게 보면 조금 둔화되긴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종목이 조금 느려요. 올라가더라도 크게 올라가는 부분이 없고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막 급락하는 패턴은 아니라서 이 종목은 지금 61선 타고 좀 올라가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실적도 지금 작년에는 이제 적자가 나왔는데 한번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연간 컨센서스를 본다 그러면 19년도, 18년도, 17년도 영업이 계속 흑자가 나오다가 저번 연도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 사태여가지고 이제 투자가 좀 지연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부분에서 또 매출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적자가 거의 이제 4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적자가 나오긴 했지만 다행스럽게 이제 매출이 크게 줄지 않고 매출은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들은 지금 요즘에 터닝, 실적 기대감이 있거나 재료가 있는 애들은 바닥에서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61선만 타고 올라간다 그러면 충분히 11,000원, 그러니까 전고점 부근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여기를 돌파한다 그러면 지금 이게 단기 투자 말고요. 좀 더 6월 달까지 중장기 투자하신다 그러시면 또 2차 전지의 테마가 한번 크게 불 때 이 종목은 전고점 라인 때까지 그러니까 14,000원도 저는 크게 엄청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구간 안에서도 한 30%, 35% 지금 상승 구간이잖아요. 거의 40% 조금 안 되게 그런 부분에서까지도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11,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홀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구조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또 넘어갈게요. 동진 세미캠입니다. 매수금은 36,056원이고요. 비중도 역시 한 43%대시네요. 반도체 테마의 회사도 좋은데 왜 자꾸 떨어지는지 잘 모르시겠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날도 추운데 마음도 추우시대요. 좀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반도체 소재 회사예요. 동진세미캠이라면 이제 작년에 재작년에 2019년에 어떤 이슈로 많이 떴냐면 일본과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반도체 무역 마찰 그런 부분에서 이게 동진세미캠 수혜를 되면서 불화수소라든지 뭐 포토레지스트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좀 특수 가스들을 만들면서 이제 반도체 소재 쪽에 들어가는 특수용 가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올해 월봉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지금 2019년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7년도 말미에 올라갔다가 19년도에 이슈가 불고 거래량이 빡 들어왔죠. 이때가 바로 일본 무역 분쟁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 2020년도에 반도체 사이클이 한번 불면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고점에서 지금 3, 4개월 정도 이제 횡보 구간은 더 크게 올라가기 위한 좀 어떻게 보면 좀 조정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종목은 결국 실적은 좀 늘어나고 있고 매물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들고 계시면 또 자연스럽게 또 올라갑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뭐 반도체 사이클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삼성전자라든지 또 반도체 소재 관련주들이 안 올라간다 그러면 이 종목들도 좀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테마를 감안한다 그러면 결국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테마의 시기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지금 반도체 종목들 없는 분들은 제가 반도체 자료집을 왜 드리는 거예요? 아직 안 올라가고 있는 그리고 횡보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여러 반도체 업종은 안 올라가는 종목들도 제가 봐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제가 테마 정리집을 우리 여기 소통 공간에다 좀 올려드릴 테니까요. 또 들어오시면 소통 공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진세미캠은 지금 단기 조정은 있겠지만 들고 가면 충분히 전고점 이상까지도 올라가니까 이 종목은 독점력도 있고 대한민국에서 동진세미캠을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좋은 종목을 들고 가신다. 계속 홀딩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조 종목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뿅뿅이님께서 올려주셨네요. 삼양식품입니다. 14만 1,000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은 35%인데 정말 너무 내려가네요. 식품에서 다시는 안 사신다고 이렇게 오래도록 하락하다니 너무 힘드신가 봐요. 사실 네. 식품 음식료 업종이 지금 좀 지지부진하긴 하죠. 네, 예. 근데 그러니까 식품 기업들이 지금 꼭 부진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종목에 따라 조금 종목이 달라요.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만두라든지 뭐 컵라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잘 팔리고 있는 회사들은 그러니까 CJ제일제당,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근데 그런 부분을 본다고 꼭 식품주들이 안 올라가는 건 아닌데 지금 삼양 관련주들이 결국 이제 작년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 수혜를 받으면서 실적이 이제 이게 라면 삼양사 쪽인가요? 한번 봐도 헷갈리네. 한번 삼양라면 생각하신 건가요, 지금? 네, 삼양라면 맞네요. 그러니까 삼양사와 삼양식품을 잠깐 헷갈렸던 것 같아요. 일단은 라면 회사는 맞죠. 라면 회사다 보니까 코로나 이슈를 받아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외식을 안 하고 또 집에서 이제 소비가 는다 해가지고 이제 작년에 이제 매출을 좀 탄력성이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6월 달까지 많이 올라간 부분인데 코로나 이슈 이제 언택트가 조금 소외되고 이제 다시 컨택트 쪽으로 그 오프라인 쪽 활동들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생기다 보니까 살짝 라면에 주려고 하고 있는 기업들이
거의 뭐 코로나 테마라고 보시면 돼요. 코로나 테마 관련주들이 조금 꺾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월봉 흐름에서는 아직은 우상향입니다. 아직은 우상향이기 때문에 지금 8만 원대 여기가 또 어떻게 보면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것 같거든요. 여기도 이제 라인대가 있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소외되어 있긴 하지만 결국 이제 삼형 그룹 안에서 삼형 이제 실적을 본다고 할게요. 실적을 보면 지금 매출이 지금 작년에도 지금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20% 영업이익이 지금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는 물론 작년에 비해서 크게 뭐 성장 컨센서스가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EPS로 본다고 했을 때는 퍼가 10 미만. 충분히 저평가다. 충분히 저평가이기 때문에 지금 물론 손실 구간이 있지만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뭐 큰 손실 감안하고 손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시기가 올 때까지 홀딩 하시는 걸 권해드리겠고 결국 다시 우상향하는 또 테마가 올 것 같습니다. 좀 더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구조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다음 구조 종목입니다. 둘리님이 또 올려주셨네요. 범쌤 제발 조언 부탁드려요. 주말이 또 우울하시다고 그러시면 안 될 텐데요. 어제 상승세이길래 올라탔다가 물렸어요. 아유, 혼나셔야겠네요. 네, 혼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마구 떨어지더라고요. 부탁드립니다. 오킨스 전자고요. 31,1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30%입니다. 네. 아, 오늘 또 많이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목을 주식을 또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또 이제 호재인데도 종목이 떨어질 때도 있고 악재일 때도 또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맞습니다. 없는데 초보자분들이 그래도 확률이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종목이 올라갈 때 공략하는 것보다는요. 종목이 안 올라갈 때 미리미리 우리가 그 부분은 어렵긴 하지만 결국 종목이 안 올라간 종목들을 미리 선취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올라가는 종목을 공략하는 거는 매우 쉽습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꺾였을 때의 후폭풍이 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떨어질 때 포인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리스크가.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킨스전자가 지금 월봉으로만 본다 했을 때 지금 월봉이 지금 매도 월봉이 나왔냐면 지금 작년 7월 달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번 쉬고 또 한 번, 두 번, 세 번 쉬지 않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올라가는 종목 중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속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작년에 가장 많이 올라갔던 뭐 신풍제약이라든지 시즌이라든지 이런 뭐 급등 테마 종목들은 대부분 많이 박살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들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 항상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리겠고 이 종목은 떨어진다 그러면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대기업도 고점 맞고 떨어지면 한 10개월, 6개월 정도 횡보가 나와요. 근데 소형주도 대부분 고점 맞고 떨어지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저점 오히려 좀 비중을 축소하는 라인을 잡고 가시면 될 거예요. 제가 오늘 종목 구조 상담에서 웬만하면 종목들 다 들고 가셔라. 또 홀딩 하셔도 된다. 미래가 좋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결국 고점 맞고 떨어졌을 때 3개월, 6개월 들고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고점에서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 다시 한번 내일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결국 이제 매수가 부근 때 좀 33,000원 부근에서 줄여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다음 주에 만약에 또 꺾인다 그러면 전저점 라인대 21선이 깨지는 라인대가 얼마냐면 22,000원대네. 22,000원이 깨지면 비중을 근데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손실이 좀 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의 지금 구간에서도 결국 20% 라인대가 좀 넘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근데도 좀 더 견딘다 그러면 22,000원 라인이 깨진다 그러면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고점 종목들을 웬만하면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구조 종목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지금 고점 종목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린이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냥 내가 눈여겨보던 종목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종목이 갑자기 오르기 시작한단 말이죠. 네. 이 종목 사야 되는데 싶어서 갑자기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으실 수 있고 네, 또 그렇죠. 시장에서 여러 가지 테마들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네. 이거 좋은 건가 하셔가지고 관련된 종목 중에 아무거나 또 선점해서 올라가시는 경우가 또 있으시단 말이죠.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대답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에 사지 말아야지 이런 부분이 있다가 뉴스에 나와서 안 샀는데 그게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가고 그런 부분에서 예. 한두 종목을 그런 종목을 봐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뉴스가 나오면 이 종목도 갈 것 같다는 느낌이 된다는 거죠. 근데 최근 시장의 흐름 트렌드를 봤을 때는 뉴스가 나와서
올라가는 종목은 10종목 중에 한 종목이 나오고요. 뉴스가 나왔을 때 떨어지는 종목이 9종목 정도 됩니다. 확률이 10%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머릿속에는 뉴스에 이미 길들여져 있단 말이야. 애플카, 기아차 이런 뉴스 나오고 올라가는 걸 보이니까 결국 뉴스 나오면 다 올라간다라는 그 느낌을 받아요. 근데 막상 들어가 버리면 사실상 뉴스 나오고 떨어진 종목들이 많고, 그리고 이미 뉴스가 나올 때는 주가가 그 전부터 올라가 있어요. 그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쭉 올라가 놓고 마지막에 뉴스를 터트리면서 거기서 흔히 말하는 우리의 그 주도를 하는 어떻게 보면 큰 손들이 거기서 이제 물량을 딱 던지고 나와서 우리 개인 투자 동학개미들을 피눈물로 흘리게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대표적으로 뭐 신풍제약이라든지 시젠이라든지 고점 그나마 올라갔는데 실적 좋아진다고 들어갔는데 막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초보자분들은 뭐 그런 시스템을 많이 겪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좀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집을 계속 공유해드리고 또 소통방에 드리는 이유가 결국 그 많은 종목들 안에서 또 좋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안 올라가고 있다면 그래도 들고 있는 게 요즘 시장에서는 더 나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올라간 종목을 떨어졌을 때 내가 손실 볼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바닥에서 안 올라간 종목을 기다리는 게 조금 더 초보자분들에겐 더 좋은 방안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방법대로 계속 좀 어떻게 보면 누적 수익률을 좀 높여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주변에서 워낙 이제 주식을 이제 크게 또 벌었다 하다 보니까 단기간 안에 또 큰 수익도 중요하지만요. 결국 재테크라는 분이죠. 주식은 한탕이 아니고, 그래서 결국 이제 꾸준하게 누적 수익률 나가는 그런 전략이 중요해 봅니다. 특히 21년은요. 그래서 좀 유망해 보이는 반도체라든지 또 지금 친환경 이런 건 모멘텀이 워낙 좋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또 아니면 모멘텀은 있는데 안 올라가는 종목들을 좀 주의 깊게 주말 동안 공부해 보신다 그러시면 좀 더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거를 계속해서 이겸을 하셔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은 시장입니다. 네, 좀 어렵죠. 네, 그래서 또 우리 주식 범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자료가 지금 좀 유망한 섹터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평가라기 뭐 좀 그러다는 이쪽 테마에 섹터 정리예요. 섹터 정리인 거고. 그리고 좀 2월 달에 또 이제 우리가 지금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뭐 자율주행 이런 거는 이제 작년 12월, 올해 1월 달부터 계속 불었던 이슈들이에요. 뉴스에 도배가 됐고. 그러면 이 이후의 업종들은 뭐가 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바이든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또 다음 주면 설이고 또 중국도 같은 시기에 또 춘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명 거기에서 또 소비에 대한 또 그런 이슈가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엔터 관련주들도 많이 빅히트라든지 이렇게 좀 살아나고 있는 흐름 보니까 결국 이제 테마가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업종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또 좀 내일 또 장 안 열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또 준비하셔가지고 다음 주 월화수 또 좋은 종목들이 있다 그러면 발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섹터 정리를 하시면 그 안에서 또 저평가되는 종목들을 또 미리 선점하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으니까요. 꼭 이 자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화면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요. QR코드 이렇게 가져다 대시면 참여 링크가 뜨실 겁니다. 참여 코드 2021번 입력하시고 실시간 소통방으로 입장하시면요. 저희 종목명, 매수가, 비중 입력하시면 종목 구출도 도와드리고요. 또 자료집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방으로 얼른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자 그러면요. 저희 계속해서 영상 보고 와서 소통방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QR코드 다시 한번 좀 보내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요.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고 화면에 가져다 대시면 그러면 참여 링크가 뜨실 겁니다. 그러면 참여 코드 2021번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들어오시면 저희 종목 구출과 함께 또 자료집까지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영상 보고 와서 다시 종목 구출 해드릴게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실시간 소통방으로 들어와 주시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종목 구출 도와드릴게요. CS 베어링입니다. 38,800원, 비중은 20%입니다. 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것 같네요. 네, CS 베어링 오늘 바이든 관련주 안에서 섹터 오늘 풍력 이슈를 받았던 그런 종목입니다. CS 베어링 결국 대장 흐름 중에 한 종목이다. CS
베어링, CS 윈드 이런 종목들이 지금 풍력 관련주에서 지금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 종목 선택을 좀 잘하신 것 같아요. 일단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뭐 바이든 풍력 관련주를 또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결국 CS 베어링이 이제 실적이 이제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신다 그러시면 결국 이제 연간 이제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18년도 17년도에는 연간 어차피 영업이익들이 50억대 60억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재작년에 이제 100억대에 나왔고 올해도 100억대가 나왔고 그쵸? 그러니까 20년도에 그리고 올해 이제 48조 내지 이제 국내 안에서 또 풍력 터빈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또 모멘텀이 나온다 그러면 매출이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해서 영업이익이 지금 160억대로 지금 증권사에서 컨센서스를 전망치를 좀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시가총액은 2,000억대, 2,900억대면 아직 그렇게 높은 고평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결국 이제 지금 반등이 나오는데 이거 뭐 당장 뭐 이거를 내일 다음 주에 급등 나온다고 해서 또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떨어진다고 해서 또 정리를 해야 되느냐 그런 관점은 아닌 것 같고 결국 9월 달부터 이제 박스권이 지금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흐름이에요. 결국 이제 모멘텀이 돼서 다시 한번 올라갈 때까지 좀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모멘텀은 좋고 또 친환경 테마는 결국 중장기 테마로서 결국 정부 정책이라든지 전 세계 흐름에서 계속 이슈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제 풍력 관련주에서는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슈가 받으면서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장기에서 좀 좋은 종목 중에 이제 하나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 결국 4만 원 돌파하면 신고가인가요? 그렇죠. 매물대가 없는 신고가입니다. 그럼 뭐예요? 더 이상 이제 CS 베어링을 들고 있는 분들이 손실 보시고 있는 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이 좋은 거고 최근에 기아차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뭐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느낌의 종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중장기, 좀 더 전고 좀 돌파하더라도 좀 바로바로 파지 마시고 좀 더 보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조 종목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다음 구조 종목 살펴볼게요. 멋쟁이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제가 이 종목 왜 선택했냐면요. 지난번에 실시간 채팅창에서 박혜연 미워 이렇게 올려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이셨어요? 이분이 아니실 수도 있는데 혹시나 싶어서 왜냐면 이분이 이거 왜 나만 안 봐주시나요? 이래서 마음이 약해져서 내가 봤습니다. 네, 네, 종목명은요. 같은 분이시길 바라면서 종목명은 DNA 링크고요. 8,880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좀 봐드릴까요? DNA 링크면 또 역시 코로나 테마고 코로나 테마고 코로나 안에서도 작년에 7월, 8월, 9월, 10월 달까지 가장 이슈가 강했던 업종이 코로나 안에서도 진단키트입니다. 진단키트인데 그래도 진단키트 업종들이 바닥을 그래도 깨지 않고 지금 흐름 버티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DNA를 보시려면 먼저 대장부터 보셔야 되는 거죠. 진단키트에서 실적이 가장 높은 회사면 바로 시젠인데 DNA 보기 전에 시젠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결국 그 업종은 테마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업종에서 대장이 누구냐 먼저 확인이 돼야 되는 거고 대장이 깨지지만 않으면 그래도 아직은 살아날 기미가 보인다라는 게 그런 게 이제 주식의 평가인데 그러면 이제 진단키트 안에서 대장이었던 이제 시젠이 저점이 얼마였냐면 이제 16만 한 3천 원 정도에서 저점을 찍고 나서 그리고 최근 증시가 한번 꺾였는 흐름인데도 꾸역꾸역 버티고 있어요. 꾸역꾸역 버티고 있다가 한 번 정도 이렇게 지금 박스권 흐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진단키트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모멘텀이 뭘 것이냐? 결국 이제 실적들은 다 나왔고 결국 이제 수출 기대감이거나 아니면 좀 뭐 공포감 있는 얘기긴 하지만 결국 이제 모멘텀은 우리가 안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설이잖아요. 설이면 또 이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 이후에 설 이후에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또 막 500명, 600명 늘어난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불안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런 모멘텀이 진단키트가 더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아직 바닥은 깨지지 않았다. 그럼 DNA 링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지금 저점을 한번 1월 29일 이후 그리고 나서 저점을 이제 깨지 않고 조금씩 반등 나오고 있는데 계속 행보가 좀 길어지고 있는 흐름일 것 같아요. 단기간 안에 빵 뜨려면 어떻게 보면 코로나 확진자 숫자에 좀 민감해져야 될 것 같고 그거 아니라면 계속 좀 지지부진해지는 좀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이 한 3개월 정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좀 더 이거 지금 자리에서 손절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이제 홀딩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 또 테마들이 또 변동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좀 올라가는지 거기에 따라 좀 대응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 비중을 줄여가야 되는 부분은 만약에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는 전고점까지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 121선 라인대가 또 강령 저항대가 됩니다. 그러면 15,000원 부근대 여기서 이제 더블 정도 이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15,000원 이내 정도에서는 좀 비중을 많이 줄여야 된다. 또 호재가 나와서 올라가다 하더라도 결국 전 고점까지 바라보시면 안 되는 차트 흐름인 것 같고요. 전 고점 라인 때 15,000원 부근 안에서 비중을 많이 줄여라 말씀드리면서 다음 구조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기 전에요. 하이님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처음 첫 출시기인데 2년째 물류 계셔서 제가 봐드리고 싶었는데요. 매수가를 입력을 안 해주셨더라고요. 네. 마이너스 구간만 말씀하시고 매수가 올려주세요. 여러분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저희가 종목 구출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대박님이십니다. 서울식품 어찌할까요? 이런 종목들 소외된 종목 봐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270원에 매수하셨다는데 이분 또 비중을 또 얘기를 안 해주셨네요. 네, 그래도 한번 봐드려보죠. 예. 네, 이게 또 흔히 말하는 우리가 뭐 동전주다 그렇죠. 해가지고 뭐 500원 미만, 1,000원 미만 종목들은 주식에서 이제 많은 비중이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가 이제 주식에 어떻게 보면 이제 룰이에요, 룰인 거고. 왜냐하면 왜 그런 룰이냐면 동전주에서 성공담보다는 실패담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게 주식 역사 이제 30년, 20년 동안 계속 내려오는 어떻게 보면 그 격언이에요. 동전주는 하지 말아라. 근데 이제 서울식품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뭐 일본 관계 부분도 있었고 그러면서 단기간에 테마주로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고 그리고 최근 거래량 받고 이제 올라간 흐름인데 이게 21선을 지지받지 못하고 깨진 부분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거래량 없이 떨어졌던 부분에서 조금 더 그래도 좀 긍정적인 또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일단 기업 실적으로 본다 했을 때는 분기 쪽 실적에서 그렇게 뭐 악재가 나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코스피 종목이고 그래도 코스닥도 아니고 뭐 상장 폐지라든지 뭐 폭락한다 이런 가능성이 좀 적은데 이런 소형주들은 좀 박스권이 좀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는 3개월 이상 더 걸릴 수도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만약에 중간중간마다 한 번씩 점핑이 나올 수 있는 이슈로 한번 장대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전고점 라인대 뭐 300원까지는 가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250원 라인대에서 비중을 줄여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은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3개월 넘게 홀딩할 수도 있기 때문에 250 정도 한번 슈팅 딱 나온다 그러면 비중을 줄여주시길 바라겠고 동전주는 웬만하면 비중 크게 안 들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종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종목 구출 여기까지 도와드려 봤는데요. 아쉬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계속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또 자료집 특별한 걸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지금 실시간 소통방도 그렇고 문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자료 빨리 받고 싶어요. 이렇게 올려주고 계세요. 좀 짧게 어떤 내용들 준비하셨는지 다시 한번 좀 강조해 주세요. 네, 일단은 지금 뭐 바이든 핵심이잖아요. 예. 행정부가 이제 새로 출범했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주로 주식하는 사람이라면 알고 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은 빅사이클이에요. 실적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올해 그리고 반도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공략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 다음 주 이제 중국 설 들어가니까 대한민국 그 중국 관련주들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자료를 제가 월요일에도 또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주말 사이에 뒤늦게 보신 분들도 그래서 월요일 날에도 들어오시면 제가 또 그때도 드릴 테니까 주말 사이에도 잘 공략 그리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말 동안에도 문자 보내주시면 보내주신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소통방도 열어두니까요. 예, 소통방도 거기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 가져다 대시면 참여 링크 나오니까요. 실시간 소통방으로 들어오셔서 이런 자료집까지 함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박혜원 미워 이 얘기를 했더니요. 지금 실시간 소통방 박혜원 미워 올려주시는데 안 그러셔도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꼭 한 분 한 분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잘 옥석 가리게 해서 좀 종목 구출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오늘도 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 또 종목 구출 도와드려 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주말 푹 쉬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8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